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3 유클리드 호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클리드 호재법은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학창시절에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공통된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배울 유클리드 호재법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여 줍니다. 먼저 유클리드 호재법의 핵심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로직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저희는 모두 연산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 연산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데, 즉 유클리드 호재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 연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모두 연산은 이미 여러분들이 코딩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연산은 여기 책에서 소개하듯이 두 값을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 모두 4를 하게 되면 2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코딩에서는 이렇게 표현 많이 하죠. 10 모두 4. 나머지 연산이기 때문에 2가 나오는 거 당연합니다. 왜냐면 10을 실제로 4로 나눠보면 어떻게 돼요? 몫이 2가 나오고 나머지가 2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모두 연산은 이 몫이 아닌 이 나머지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가 값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0 모두 6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을 6으로 나눈 나머지가 출력되는 거기 때문에 4가 출력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모두 연산을 이해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유클리드 호재법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3단계가 무엇인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 모두 연산을 수행한다. 두 번째, 앞 단계에서 작은 수와 모두 연산의 결과값으로 또 모두 연산을 수행한다. 이렇게 요 2번 단계의 수행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나머지가 0이 되는 순간 작은 수를 최대 공약수로 선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모두 연산,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나눈 모두 연산을 수행하는데, 이 모두 연산을 수행하고 나면은 앞 단계에서 또 작은 수와 모두 연산의 결과값을 가지고 또 모두 연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주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단계만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최대 공약수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텍스트로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예시에 있는 것과 같이 270과 192의 최대 공약수를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보통 최대 공약수 할 때 GCD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현재 270과 192로 하죠. 그럼 무조건 큰 수가 일단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70 모두 192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가 78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요 두 개 중에 모두 연산을 했던 기존에 있는 두 개 중에 작은 수가 그대로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작은 수가 큰 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모두 연산의 결과값이 작은 수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모두 연산으로 해주는 거예요. 모두 연산을 해주면 결과값이 36이 나옵니다. 그럼 이 결과값은 또 작은 수로 바뀌고 기존 단계에서 작은 수였던 78은 다시 큰 수로 바뀝니다. 그러면 또 78 모두 36을 해줍니다. 78 모두 36을 해주면 6이 모두 연산의 결과값으로 나와요. 왜냐면 78 나누기 36을 해보면 2 하면 72가 되고 몫이 2가 나오고 나머지가 6으로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6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가 6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6의 값이 모두 연산의 결과값인 1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모두 연산의 결과값이 다시 작은 수로 바뀌고 기존의 작은 수였던 애가 큰 수로 바뀌어서 다시 또 모두 연산을 하죠.
36 모드 6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0이 출력되죠. 왜냐면 36을 6으로 나누면 6, 6에 36 해서 나머지가 0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 0이 나오는 순간, 요 0이 나오는 순간 유클리드 호재법은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요 0이 나오는 순간에 요 작은 값으로 쓰였던 얘가 요 두 수의 최초에 우리가 설정한 270과 192의 최대 공약수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여러분. 간단해서 다른 예제로도 해봐도 금방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이랑 165랑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00이랑 165를 하면 모두 연산을 처음에 하겠죠? 모두 연산을 하면 몇이 나와요? 300, 165 하면 1하고 165가 나오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5, 3, 135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135가 됩니다. 그러면 요 165 기존에 작았던 애가 165 큰 수로 바뀌고 모두 연산의 결과값이 작은 수로 바뀌어서 또 모두 연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65 모두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1 나오고 135가 되니까 나머지가 30이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는 30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 결과값, 여기에 작은 값이 또 큰 값으로 변하고 기존의 모두 연산 결과값이 작은 수로 변해서 얘를 또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몇이 나올까요? 딱 봐도 1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가 또 기존에 작았던 애가 큰 애가 되고 모두 연산 결과값이 작은 값이 될 거예요. 얘를 또 나머지 연산해주면 0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요 0이 나오는 순간에 요 작은 값 얘가 최초 우리가 생각한 요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300과 165의 최대 공약수는 15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나눠볼까요? 나누어 떨어지나? 300 나누기 15 해주면 20으로 나누어 떨어지네요. 165 나누기 15 하면 1, 15, 15 되면서 11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렇게 잘 나누어 떨어지는 걸로 것을 알 수 있고 최대 공약수가 15로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해서 쉽게 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딱 한 가지만 그냥 유클리드 호재법은 사실은 뭐 수학적인 그 정수론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만 해드리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코딩 테스트를 실제로 푸는 거니까 여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좀 덧붙여 드리자면은 여기가 지금 여기에서 요 스텝에서 아래 단계로 넘어가고 아래 단계로 넘어가고 아래 단계로 반복해서 넘어가잖아요. 이게 개념적으로는 저희가 손으로 풀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풀면 되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코딩 테스트에서는 구현을 실제로 해보시지 않으면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 얘는 사실은 재기의 형태로 구현이 가능해요. 재기 형태로 쉽게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유클리드 호재법은 실제로 코딩 테스트에서는 리커시브 펑션인 재기 함수로 구현을 한다.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구현하는 거는 제가 관련 나중에 문제풀이 영상에서 실제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알고리즘 유클리드 호재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